안녕하세요. 대부기어의 박분용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델파의 C++ 빌더, RAD 스튜디오의 한국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웹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0분간 XE6의 새로운 기술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웹 세미나를 시작으로 개발자를 위한 보다 깊이 있고 알찬 세미나를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 중에 좋은 질문이나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과 별도로 모바일 도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을 돌이켜보면 당시 컴퓨팅 환경은 윈도우 PC 기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0년도 지나지 않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스마트 장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로 스마트카로 확장되었습니다. 엠바카데로는 프로그래머들이 PC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발 도구, 즉 RAD 스튜디오 델파이 C++ 빌더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발자들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개발한 VCL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엠바카데로의 RAD 개발팀은 새 버전인 XE6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델파이든 C++ 언어든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를 한 번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30일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링크를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연을 통해 아주 멋진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수천 가지의 기능이 향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RAD 개발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중에는 고객이 직접 리포팅한 QC의 2,500여 개의 개선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단순 버그픽스 수준이 아니라 주요 기능에 대한 리팩토링을 포함하여 품질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컴파일 옵션에 외부 빌드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개발 툴이 아닌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컴파일하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될 일은 없겠으나 극도로 큰 프로젝트에서도 안정적인 컴파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버전에서 한 가지 또 흥미롭게 보실 점은 바로 RAD 팀이 다시 윈도우 VCL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XE6의 주요 활용 포인트를 세 가지로만 좁히면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윈도우 XP에서 멋지게 탈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윈도우 앱을 모바일 세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준 C++와 델파이 어느 언어로도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을 한 번에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4월 윈도우 XP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보안 패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윈도우 XP는 바이러스가 크게 늘어나고 안정성 또한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이미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들, 즉 여러분이 만든 앱을 사용하는 분들의 컴퓨터는 이미 윈도우 XP에서 윈도우 7이나 8.1로 넘어갔거나 또는 빠른 시간 내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윈도우 업그레이드에 대한 저희 설문 응답 중 50%가 벌써 윈도우 XP를 벗어났다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는 올해 안에 윈도우 XP를 벗어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마이그레이션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XE6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윈도우에서 동작하도록, 그것도 아주 멋진 UX와 멋진 최신 기술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센터 페이지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XE6는 윈도우 XP를 벗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사용자에게 멋진 최신 앱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적합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점검 항목으로는 윈도우 64, 유니코드, 화면과 UX, 최신 언어 코드의 장점, 비주얼 라이브 바인딩, 파이어덱, 클라우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6비트 컴퓨팅에서 32비트로 넘어가던 시절인 18년 전 델파이 2.0 때인데요. 이때 도입된 델파이 데이터 연결 기술이 BDE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파이어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FM 즉 파이어모nkey뿐만 아니라 VCR 애플리케이션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FM은 멀티 플랫폼을 위한 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VCL은 기존의 델파이 개발자들이 사용하던 윈도우용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XE6 개발 툴에는 이 두 가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툴에서 New 프로젝트를 한 다음 파이어모nkey 즉 FM이냐 아니면 VCL이냐를 선택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데이터 표현이 매우 쉽고 빠릅니다. 이미 XE3 버전부터 있던 기술이므로 오늘은 따로 시연하지는 않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개발 툴에는 이미 프로토타입용 데이터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드롭만으로 데이터를 UI 요소와 쉽고 빠르게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접해보지 않은 개발자들을 위해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큰 의미로 여러분의 앱을 스마트폰과 웨어러블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앱 테더링이라는 기술인데요. 역시 김현수 과장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앱 테더링은 일종의 동반자 앱이라는 컨셉입니다. 매우 간단한 예를 들면 델파이로 만든 동영상 재생기가 PC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때 스마트폰용 리모컨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 PC의 동영상 재생기를 재생하고 정지하고 되감기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업무적인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주문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PC로 가서 입력 처리를 했다고 할 때 이 포스 애플리케이션을 XE6로 업그레이드하고 앱 테더링을 적용하면 주문 처리를 스마트폰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포스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P2P 컨셉으로 서버를 거치지 않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방식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웨어러블과 같은 자원이 한정된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배터리, 메모리, CPU 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많은 일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앱 테더링에서 모바일 기기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PC에서 처리하도록 전달만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복잡한 연산 처리라도 모바일 기기의 리소스가 아니라 PC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는 우리 세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RAD 스튜디오 XE5에서는 REST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었습니다. 이제 XE6에서는 여기에 파스나 킴비와 같은 바스 솔루션 컴포넌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푸시 공지, 스토리지 공유, 사용자 인증과 같은 백엔드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글래스는 웨어러블의 대표주자입니다. 이제 이 구글 글래스를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RAD 스튜디오 XE6에는 구글 글래스 디자인 폼이 들어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용 앱도 멋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발이 더욱 강력해지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XE6부터는 델파이뿐만 아니라 표준 C++ 언어로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 앱을 위한 인앱 광고 컴포넌트를 C++ 빌더 폼 디자이너에서 드래그 드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데모는 모두 델파이로 진행되지만 온라인 도움말을 보면 C++ 코드 샘플도 함께 있습니다. XE6에서 C++는 델파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소스에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을 한 번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최신 C++ 라이브러리와 C++11 표준을 가장 잘 지원하는 C++ 개발 툴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네이티브 C++로 개발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툴셋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RAD 에반젤리즘인 김현수 과장이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과장은 RFID 연동 프로젝트, 블로깅, 세션 발표 등 많은 활동을 소화하시면서도 모바일 도서 저술에도 참여하고 있는 열정적인 분입니다.
끝부분에는 안드로이드 마켓 1위를 한 스키장 정보 앱 등 많은 앱을 FM으로 개발하고 계신 인포티엠의 오상현 실장님을 잠시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